You're strong. But I could snap my fingers, and you'd all cease to exist.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라는 악당과 싸우기 위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쌓아왔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타노스는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누구도 쉽게 되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위압감을 가진 캐릭터로 묘사되지만 정작 그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유년 시절 순수한 과학소년이었던 타노스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광적인 인물이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노스의 시작은 굉장히 비극적이었습니다. 살인이라는 개념에 사람들이 생소하다고 느낄 정도로 평화로운 행성인 타이탄에서 태어난 타노스는 뛰어난 과학자이자 왕인 알라스 그리고 왕비인 수이상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울지 않는 아이였던 타노스는 피부부터 눈까지 부모와 같은 종족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괴한 모습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이 괴물같은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어머니 수이상은 아이에 대한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죽이려 합니다. 다행히 수이상이 타노스를 찌르기 전에 의료진이 나서서 그녀를 진정시키기에 이르지만 수이상은 이날부터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타노스는 과학을 사랑하는 소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비록 그는 평범하지 않은 외모를 갖고 태어났지만 뛰어난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고, 자신을 낮추는 둥근 성격 덕분에 좋은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타노스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오면 연구 때문에 바쁜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것을 실패하고 미친 어머니 사이에서 쓰는 숨을 짓는 일이 늘어났고, 이러한 타노스의 유년기는 한 사건을 계기로 크게 뒤틀리게 됩니다. 때는 타노스가 학교에서 자연사한 도마뱀을 해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생물의 배를 가린다는 것에 메스꺼움을 느낀 타노스는 참지 못하고 바깥에서 토를 하게 되는데, 처음 보는 여자아이가 다가와 타노스를 다독여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힘들어하는 타노스에게 한 동굴을 소개해주며 가보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타노스는 친구들과 함께 동굴에 진입하기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들이 동굴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타노스와 친구들은 동굴 내부에서 서로의 위치를 알지 못한 채 갇히게 됩니다. 동굴에 갇히고 3일 후 타노스는 아직 탈출구를 찾지 못한 상태였는데, 출구를 찾아 이동하던 중 도마뱀 무리를 만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반갑게 만난 도마뱀 무리를 쫓아 이동한 곳에는 타노스를 따라 동굴로 온 친구들의 시체가 도마뱀에게 먹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동굴에서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타노스가 친구들을 살해했다는 것만 남게 되었고, 부모를 넘어 이제 타이탄의 시민들에게까지 적대적인 입장이 된 타노스의 희미했던 악마적인 면모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타노스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다른 생명체를 의문이 남지 않을 때까지 칼로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타노스의 그릇된 탐구정신은 그가 청년기에 들 때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도마뱀 무리를 죽인 이후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시시할 정도로 엄청난 지식 습득력을 보여준 타노스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 나서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 결과 자신의 종족들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를 사로잡아 더 이상 그 생명체로부터 탐구할 것이 없어질 때까지 칼로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실험이 끝난 후에도 타노스가 늘 갖고 있는 질문의 본질, 나의 정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가는 해결되지 못했고, 이에 타노스의 곁을 늘 맴도는 여자아이가 아직 탐구해보지 못한 실험 목표물들이 남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결국 자신과 같은 종족이지만 외모는 다른 이터널즈에게도 뻗친 타노스의 실험은 수세기 동안 살인의 개념조차 없었던 타이탄 행성의 첫 살인이었음에도 여전히 타노스에게 어떠한 깨달음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노스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결박해 자신의 모태인 어머니의 뱃속으로 칼을 찔러 넣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타노스 라이징의 일부는 순수했던 어린아이가 우주 최악의 살인마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적이지만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슈입니다. 현재 마블 코믹스의 번역본을 독점적으로 출판하고 있는 시공사 출판사의 수많은 도서들 중에 특히나 번역의 퀄리티가 훌륭하고 타노스라는 악당의 역사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독자분들께서 마블 코믹스를 접할 때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마블 코믹스의 순서를 잘 모르겠다일 것 같은데요. 일단 1939년 10월에 첫 출판이 시작된 마블 코믹스인 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슈를 다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대에 따라서 설정이 바뀌거나 작가에 따라서 캐릭터의 중요도가 바뀌는 경우도 작기 때문에
마블 코믹스를 처음 읽으실 때는 자신의 흥미를 돋구는 캐릭터 위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소개해드린 타노스 라이징은 인피니티 워에 앞서서 타노스가 도대체 누구길래 마블 히어로들이 다같이 모여서 싸우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타노스 라이징의 전체 이야기를 읽으신 후에 영화 인피니티 워의 기반이 되는 코믹스 인피니티 건틀릿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처럼 영화에서는 한정된 러닝타임으로 인해 생략되는 많은 것들을 코믹스에서는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예고편에서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한 명 한 명의 매력적이고 강한 어둠의 의회, 타노스의 자식이자 블랙오더로 불리는 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